여러분, 들기름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고소하고 몸에 좋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나이 들면서 건강 생각해서 들기름 챙겨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말이죠, 여러분. 들기름 무조건 좋다고 아무렇게나 드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조합으로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주변에서도 들기름을 매일 챙겨 먹는 분들 많죠? 특히 아침에 공복에 한 숟갈씩 드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몸에 좋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서도 들기름을 잘못 섭취하면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특히 몇몇 음식과 같이 먹었을 때 몸속에서 염증을 유발하고 심지어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성분이 생성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해지려고 먹은 들기름이 오히려 건강을 망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한번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몸에 좋다고 매일 들기름을 챙겨 먹었는데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혈관이 더 막혀 있다면 어떨까요? 아니, 나는 건강하려고 들기름을 챙겨 먹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지? 하고 황당하겠죠. 실제로 전문가들도 들기름을 먹을 때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위험한 조합으로 들기름을 드시고 계실 수 있으니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들기름과 상극인 음식 탑3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정보를 알고 계시면 앞으로 건강하게 들기름을 드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몸에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실까요?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공유도 해주시고 건강튜브도 많은 소개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공신력 있는 연구 및 논문을 바탕으로 최신의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들기름, 그런데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혈관 건강을 걱정하는 분들이라면 꼭 주의해야 할 음식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기름과 절대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상극 음식 탑3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요. 이 조합을 모르고 드시면 아무리 좋은 들기름도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철분이 많이 함유된 음식입니다. 들기름은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철분이 많은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철분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시금치, 굴, 간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서울대 연구팀의 실험에 따르면 들기름 속 특정 성분이 철분과 결합해 흡수를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철분은 우리 몸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족하면 빈혈이나 피로감이 심해질 수 있죠. 따라서 철분이 풍부한 음식과 들기름을 함께 섭취하면 오히려 철분 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따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고온에서 조리된 음식입니다. 들기름은 오메가6와 오메가9이 풍부해서 몸에 좋지만 문제는 열에 약하다는 것입니다. 들기름을 높은 온도에서 조리하면 산패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몸에 해로운 트랜스지방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2018년 미국 하버드대 의과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온에서 조리된 기름은 체내 염증을 증가시키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들기름을 볶음 요리에 사용하거나 튀김에 쓰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들기름은 가열하지 않고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면 비빔밥이나 나물 무침의 마지막에 살짝 뿌려주는 식으로 먹으면 영양소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당이 높은 음식입니다. 들기름과 당이 높은 음식을 함께 섭취하면 혈당 조절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이 높은 음식은 인슐린 분비를 급격하게 증가시키는데 들기름과 함께 먹으면 지방의 산화 과정이 방해를 받아 체내 지방 축적이 더욱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분이 많은 과일, 달콤한 빵, 시럽이 들어간 음료 등을 섭취할 때 들기름과 함께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NIH의 보고서에 따르면 불포화지 방산과 고당 음식이 결합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고 장기적으로 당뇨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들기름을 드실 때는 가급적 당 함량이 낮은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들기름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탑3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이 평소 드시는 음식 중에서 이런 조합이 있었다면 오늘부터라도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들기름을 제대로 활용해서 건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내용에서는 들기름과 궁합이 잘 맞는 음식 탑3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들기름을 제대로 활용해서 건강을 지키려면 어떤 음식과 함께 먹어야 할까요? 지난 시간에는 들기름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상극 음식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반대로 들기름과 궁합이 잘 맞아서 영양소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음식 TOP3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조합을 제대로 알면 들기름의 효능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들기름과 궁합이 좋은 음식은 바로 견과류입니다. 특히 호두, 아몬드, 캐슈넛 같은 견과류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데 들기름의 오메가6 지방산과 함께 섭취하면 체내 지방산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2020년 미국 심장협회 AHA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적절할 때 심혈관 건강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들기름을 견과류와 함께 섭취하면 혈관 건강을 지키고 염증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루 한 번 아침 식사 후 들기름을 한 스푼 두고 견과류 한 줌을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들기름과 찰떡궁합인 음식은 바로 채소입니다. 특히 녹황색 채소인 시금치, 당근, 브로콜리와 함께 먹으면 영양소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2019년 유럽 영양학 저널에서는 들기름과 같은 불포화지방산이 비타민 A, D, E, K와 같은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들기름을 채소에 뿌려 먹으면 지용성 비타민이 체내에 더욱 효과적으로 흡수됩니다. 특히 나물 무침을 만들 때 들기름을 넣으면 단순한 맛이 아니라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밥상에서도 나물에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넣어 먹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영양학적인 이점 때문입니다. 세 번째, 들기름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바로 등 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등 푸른 생선에는 EPA와 DHA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데 들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배가 됩니다. 2021년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 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을 함께 섭취했을 때 심혈관 질환 위험이 30%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등 푸른 생선을 먹을 때 들기름을 곁들이면 건강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등어를 구운 후 들기름을 한 방울 뿌려 먹거나 들기름을 활용한 양념을 만들어 연어에 곁들이면 좋습니다. 이렇게 들기름과 궁합이 좋은 음식 탑3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견과류, 채소, 그리고 등 푸른 생선과 함께 먹으면 들기름의 영양소 흡수율을 더욱 높일 수 있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들기름을 더 건강하게 먹기 위해 우리가 신경 써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보관 방법부터 섭취 시 주의할 점까지 다음 내용에서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들기름을 건강하게 섭취하려면 단순히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관하고 어떤 방식으로 섭취하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보관 방법과 습관은 들기름의 효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들기름을 건강하게 먹기 위해 절대 하면 안 되는 보관법과 섭취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들기름 보관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들기름은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한 만큼 산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즉, 공기나 햇빛에 오래 노출되면 쉽게 변질될 수 있고 변질된 들기름을 섭취할 경우 몸에 해로운 산화된 지방을 그대로 섭취하는 셈이 됩니다. 2020년 미국 농무부유 SDA 연구에 따르면 들기름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해야 산패를 늦출 수 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플라스틱 용기보다 어두운 색의 유리병에 담아 밀봉하는 것이 산화를 막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들기름을 상온에 보관하시는데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냉장 보관하는 것입니다. 낮은 온도에서 보관하면 산패 속도를 현저히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들기름을 너무 오래 보관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들기름은 개봉한 순간부터 서서히 산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개봉 후에는 2에서 3개월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021년 유럽식품안전청 EFSA 연구에 따르면 들기름이 오래되면
리놀레산과 같은 주요 영양소가 감소하고 산패된 기름이 체내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들기름을 구입할 때는 대용량보다는 소용량 제품을 선택해서 빠르게 소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들기름을 조리할 때 고온에서 가열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들기름은 높은 온도에서 산패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트랜스 지방이 생성될 위험이 있습니다. 2018년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연구에서는 고온에서 조리된 식용유를 장기간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한국 요리에서는 기름을 두르고 볶거나 튀기는 경우가 많지만 들기름은 되도록 생으로 먹거나 마지막에 살짝 뿌려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나물 무침이나 비빔밥에 들기름을 활용하면 건강에 훨씬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들기름을 공복에 직접 섭취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들기름을 아침마다 한 숟가락씩 드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공복에 먹으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2019년 일본 도쿄의과대학 연구에서는 불포화 지방산을 공복 상태에서 과다 섭취할 경우 위장 장애나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들기름은 단독으로 먹기보다는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고 특히 견과류나 채소와 함께 먹으면 위장에도 부담이 덜하고 영양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이렇게 들기름을 건강하게 보관하고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들기름이 몸에 좋은 것은 맞지만 보관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들기름을 활용해서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간단한 레시피는 무엇이 있을까요? 다음 내용에서 건강한 들기름 활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들기름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면 이제는 실제로 우리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들기름 레시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들기름은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단순히 나물에 뿌려 먹는 것 말고도 다양한 요리에서 들기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몸에도 좋고 입맛도 살려주는 들기름 요리 3가지를 소개해드릴 테니 꼭 한번 따라해보세요. 첫 번째, 들기름 계란밥입니다. 이 레시피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고소한 풍미가 가득한 건강식인데요. 들기름과 달걀은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함께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영양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2021년 미국 영양학회 ESN 연구에 따르면 계란과 건강한 지방을 함께 섭취할 경우 단백질 합성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따뜻한 밥 위에 갓 지은 계란 프라이를 올리고 간장 1스푼과 들기름 1스푼을 뿌려서 잘 비벼 드시면 됩니다. 취향에 따라 김가루나 깨를 추가하면 더 풍미가 살아납니다. 두 번째, 들기름 두부구이입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건강식품으로 들기름과 함께 먹으면 고소한 맛과 함께 혈관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2019년 유럽 심장학회 ESC 연구에서는 들기름에 포함된 불포화 지방산이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두부를 적당한 크기로 자르고 팬을 중불로 예열한 뒤 들기름을 살짝 두릅니다. 그런 다음 두부를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주기만 하면 완성입니다. 여기에 간장과 다진 마늘, 청양고추를 넣어 만든 양념장을 곁들이면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들기름 묵무침입니다. 묵은 열량이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 좋은데요. 2020년 일본 도쿄대 식품과학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들기름과 같은 건강한 지방을 곁들여 먹으면 식이섬유의 장내 흡수율이 더욱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도토리묵과 들기름의 조합은 한국인들에게 익숙하면서도 건강한 한 끼 식사로도 충분합니다. 묵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준 뒤 들기름과 국간장, 다진 파, 다진 마늘, 깨소금을 넣고 살살 버무려주면 완성됩니다. 여기에 상추나 오이를 곁들이면 더욱 산뜻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기름을 활용한 건강 레시피 3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렵지 않으면서도 건강에 좋은 요리들이라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들기름을 활용한 요리를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다음 내용에서는 들기름을 먹을 때 피해야 할 습관과 잘못된 조리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들기름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과 맛있게 활용할 수 있는 레시피까지 알아봤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들기름을 먹을 때 반드시 피해야 할 잘못된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 습관들을 모르고 들기름을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들기름을 먹을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대표적인 실수들과 그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너무 많은 양을 한 번에 섭취하는 것입니다. 들기름은 몸에 좋은 불포화지 방산이 풍부하지만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2021년 미국 심장협회의 AHA 연구에 따르면 불포화지 방산을 과다 섭취할 경우 체내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위험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루 섭취 권장량은 성인 기준으로 약 한 2스푼 정도입니다. 특히 50대 이상이라면 과다 섭취를 피하고 하루 한 스푼을 음식에 곁들여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산패된 들기름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들기름은 산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기름 중 하나로 제대로 보관하지 않으면 쉽게 변질됩니다. 2019년 유럽식품안전청 EFSA 연구에서는 산화된 기름을 장기간 섭취하면 체내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켜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들기름은 반드시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해야 하며 개봉 후에는 2에서 3개월 내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들기름에서 쿰쿰하거나 비린 냄새가 난다면 이미 산패가 진행된 것이므로 즉시 폐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 잘못된 조리법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들기름은 열에 약한 기름이기 때문에 고온에서 조리하면 영양소가 파괴되고 건강에 해로운 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2020년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연구에 따르면 고온에서 산화된 기름을 섭취할 경우 세포 손상을 촉진하고 노화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들기름은 튀김이나 볶음 요리에 사용하기보다는 음식이 완성된 후 마지막에 뿌려 먹는 것이 가장 건강한 섭취 방법입니다. 특히 나물 무침, 비빔밥, 국에 넣어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번째, 들기름을 공복에 섭취하는 습관입니다. 들기름을 공복에 한 스푼씩 먹으면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2018년 일본 도쿄대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공복에 기름을 섭취하면 위장 점막을 자극해 속쓰림이나 소화 불량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들기름을 섭취할 때는 공복보다는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견과류, 채소와 함께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영양소 흡수율도 더욱 높아집니다. 다섯 번째, 들기름을 단일 식용유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들기름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모든 요리에 들기름만 사용하면 오히려 지방산의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2022년 세계보건기구 WHO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지방산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들기름뿐만 아니라 올리브유, 아보카도, 오일, 참기름 등 다양한 기름을 적절히 섞어서 사용하는 것이 건강에 더욱 좋습니다. 지금까지 들기름을 섭취할 때 반드시 피해야 할 대표적인 실수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몸에 좋은 음식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들기름을 제대로 보관하고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잘 기억하셔서 들기름을 더 건강하고 맛있게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건강튜브 많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